민박진정입니다. 좌충우돌 오토캐드 기초인강 독학 30강 간격 띄우기 오프셋 명령과 대칭 미러 명령. 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사 명령과 유사하게 오프셋 간격 띄우기 오프셋 명령과 대칭 미러 명령 같은 경우는 원본을 복사해서 새로운 객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 명령에 해당이 되고요. 반드시 명령 실행을 위해서는 원본 객체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간단히 원본 객체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직선을 하나를 그려보고요. 대충 이렇게 그리면 되고요. 다시 직선을 실행을 시켜서 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폴리선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폴리선과 직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그거라고 그랬습니다. 직선 같은 경우는 객체가 만들어진 객체가 이게 하나씩 별도의 객체가 되는 거고요. 폴리선 같은 경우는 단일 객체로 형성이 됩니다. 물론 폴리선 같은 경우에 이렇게 호로 변환, 조절점 이용해서 호로 변환하는 게 가능하고요. 여기도 호로 변환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고 명령 실행시키면서 차이점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격 띄우기 명령입니다. 간격 띄우기는 OFFSET 오프셋 명령이고요. 가명은 OF입니다. OF만 실행을 시키시면 오프셋 명령을 이렇게 실행시키실 수가 있으시고요. 리본에서는 여기 있습니다. 리본 홈 탭의 수정 패널 맨 마지막 첫 번째 라인의 맨 마지막이 첫 번째 창의 세 번째 줄 맨 마지막에 간격 띄우기 명령이고요. 대칭 명령은 여기 중간에 있습니다. 이게 미러 명령이니까 뭐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오프셋 명령을 실행을 시키면 밑에 이제 명령행에 옵션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해당 사항이 나오고 있죠. 초보자는 반드시 명령행 잘 보셔야 되시고요. 그 다음에 도움말 F1 키를 눌러서 나타나는 이 도움말을 잘 참고를 하셔야지 초보를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자세한 내용을 알면서 탈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오프셋 명령에 대한 도움말이 보여지고 있는데 로딩이 좀 길었어요. 일단 창을 지우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격 띄우기 거리 지정 또는 통과점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우기 도면층. 옵션이 지금 간격 띄우기 거리가 20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에 뭐 30 이렇게 해서 새로운 간격 띄우기를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제도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컴퓨터로는 30 유닛만 지정이 되는 거고요. 이 도면 자체가 만들어질 때 밀리미터 도면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30mm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격을 시켰고요. 자, 30을 엔터를 하니까 간격 띄우기 할 객체 선택 또는 종료 명령 취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객체를 하나를 선택을 하고 간격 띄우기 할 방향만 선택을 하면 객체를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연속 명령에 해당하는데요. 명령 취소나 명령 종료를 눌러서 명령을 종료시키거나 마우스 오른쪽 클릭 또는 ESC를 쳐서 명령을 종료시키지 않으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클릭하고 다음 방향, 클릭하고 다음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 간격 띄우기를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FFSET 입력하고요. 간격 띄우기 거리 지정 이번에는 20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격 띄우기 할 객체 선택. 자, 이번에 여기 보시면 약간 달라진 점 보이실 거예요. 객체를 선택을 하고 나서 명령행을 보면 종료와 명령 취소 사이에 다중이라는 옵션이 있거든요. 이 다중이라는 옵션을 선택을 하면 이걸 계속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아까는 하나씩 다시 선택을 했어야 되죠. 마우스만 클릭을 하면 계속 반복되는 객체를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컨트롤 Z를 눌러서 명령을 좀 취소시켜 보고요.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FFSET. 자, 간격 띄우기 통과점, 지우기 도면층이 또 다른 옵션들이 있죠. 간격 띄우기를 지정을 안 하고 통과점을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격 띄우기 할 객체를 선택하라고 했네요. 간격 띄우기 할 객체를 먼저 선택을 하고 나서 옵션을 보니까 통과점 지정 또는 종료, 다중, 명령 취소. 자, 거리 지정이 없죠. 이거는 뭐냐면 이 어떤 특정 거리를 먼저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임의적으로 떨어져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중명령이기 때문에 객체를 선택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는 다중 옵션을 입력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예, 다시 객체 선택하는 거 없이 여러 개의 객체를 이렇게 클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Z를 눌러서 취소를 시키고, 이게 직선의 경우였고요. 요거는 같은 직선으로 만들어졌지만 어떻게 되죠? 폴리선이 아니죠. 하나하나 개별적인 그 선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프셋 명령을 실행을 시켜보면, 예, 간격 띄우기할 객체 선택, 통과점을 해볼까요? T 누르고 객체,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객체를 계속해서 복사를 하는데, 이 선택된 객체만 지금 간격 띄우기가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간격 띄우기 명령 주로 어디서 많이 사용을 하냐면요, 이렇게 객체를 선택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띄우거나 임의의 점으로 띄우거나 이런 식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건축 도면 같은 경우는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벽체를, 예, 벽선을 그릴 때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계단 같은 거 그릴 때도 많이 사용이 되고, 뭐 다양한 부분에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명령 취소하고 여기 객체들 컨트롤 Z 눌러서 다시 삭제해보고, 이번에는 폴리선에는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오프셋 명령 실행시키고요. 자, 간격 띄우기 거리 지정 20 해볼까요? 지금 20이 입력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냥 엔터. 간격 띄우기 할 객체를 선택을 하고 이번에 다중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지금 원본 객체에서 방향만 이렇게 가면 마우스 위치와 상관없이 이렇게 객체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새로운 객체가. 자, 다중이기 때문에 계속 누르면 계속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되죠? 멋있게 만들어졌는데, 꼭 마치 무슨 건축제도나 이런 데서 뭐 설계 잘 하시는 분들이 만들어 놓은 무슨 계단 같은 그런 입체적인 모양 만들어지는 거 보이실 건데, 이렇게 폴리선 같은 경우는 이 선 자체 하나가 하나의 객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직선하고 원, 또 두께가 다른 선도 나타날 수 있고요. 호가 나타나는 거죠. 원이 아니고. 자, 요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요거 지금 오프셋 명령 같은 경우는 뭐뭐뭐 된다 그랬죠? 평행선 및 평행곡선은 우리가 해봤고요. 원도 됩니다. 원도. 자, 이렇게 해서 원을 그린 다음에요. OF 입력을 해서 간격 띄우기 할 객체 선택하고요. 뭐 20 일단 입력해 볼까요? 그리고 간격 띄우기 할 객체 선택하고 다중 M 스페이스바. 네, 됐죠?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 오프셋 명령에서 뭐 안 본 거 있나 한번 살펴볼까요? OF 거리 지정, 통과점, 지우기, 도면층. 도면층 옵션을 아직 안 봤네요. 이 도면층 옵션은 뭐냐면, 이 원본 객체를 선택을 하고 우리가 이제 객체를 그리게 되는데, 이게 간혹 가다가 이 원본 자체가 현재 도면층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한번 만들어 볼까요? LA, 레이어. 자, 도면층 만드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이렇게 누르시면 만들어집니다. 자, 현재의 도면층을 1로 체크를 하고요.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도면층을 일단 닫은 다음에 동시문을 하나 그려놔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현재 도면층을 여기서도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현재 도면층을 도면층 4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객체는 지금 선택은 되지만 이 객체는 현재 도면층 4에 있는 게 아니죠. 도면층 1번에 있었어요. 자, 우리가 그럼 객체를 현재 그리게 되면 원래는 이 도면층 4에 그려져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원 하나를 더 그려볼까요? 이쪽에다가 원 하나를 더 그려보고요. 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도면층을 켜고 끄고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도록. 도면층 켜기 또는 끄기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도면층 1에 있는 건 사라졌죠? 마찬가지로 도면층 4에 있는 거 꺼버리면 이거는 현재 도면층이니까 곤란하다 이런 뜻입니다. 도면층을 3번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도면층 4번을 꺼보도록 할게요. 자, 없어졌죠? 자, 이렇게 해서 도면층을 이용해서 객체를 켜고 끄는 것들이 나중에 불필요한 객체들 보이지 않게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도면을 그리는데 도움이 되는데, 항상 명심할 거는 이 도면층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하는 작업은 현재 설정되어 있는 도면층, 여기에 표시되는 게 현재 도면층이거든요. 이 도면층에 그려진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프셋 명령에서 도면층은 무슨 의미냐면, 자, 일단은 뭐
20 주고요. 객체까지는 선택을 했어요. 이걸 먼저 하면 안 되네요. 오프셋 하고 나서 도면층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도면층을 선택을 하고 나면 기본은 현재예요. 그 다음에 원본이 있죠. 이건 지금 아마 마지막으로 실행된 게 원본 명령이 있었나 본데, 원칙상으로는 이 C로 눌러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객체를 선택을 하고요. 객체를 간격부터 지정을 해야 되죠. 20 입력을 하고 객체를 선택하고 나서 이렇게 해서 그리고 나면, 자,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자, 도면층 현재가 3번이죠. 3번이죠. 자, 3번을 2번으로 옮기고 나서 도면층 1번을 한번 꺼볼게요. 어떻게 됐죠? 원본만 사라졌죠. 자, 4번은 당연히 이게 없어지는 거고요. 자, 그러면 도면층 3번을 끄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 만들어진 객체가 도면층 3번에 있었기 때문에 없어진 겁니다. 자, 이거 다시 반복을 해볼게요. 요거 일단 지워버리고요. 자, 오프셋. 오프셋 하고요. OF 하고 나서 뭐 거리는 20 그대로 두고요. 간격 띄우기 할 객체를 선택하기 전에 옵션 명령이 빠졌네요. 오프 도면층 명령을 실행을 시키고요. 자, 원본에다가 옵션을 선택을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이제 옵션 나머지 입력을 하면 됩니다. 20인데 뭐 50으로 변경을 하고요. 간격 띄우기 할 객체 여기 했고요. 요만큼 잡아당겨서 만들었습니다. 간격 띄우기 할 객체 여기서 요만큼 잡아당겨서 만들었고요. 현재 도면층은 도면층 2번이죠. 자, 이제 어떤 차이가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ESC를 눌러서 명령 취소하고, 자, 도면층 1번 껐습니다. 어떻게 됐죠? 새로 만들어진 객체가 도면층이 현재 2번임에도 불구하고 2번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도면층 1번에 만들어졌던 거죠. 원본하고 동일하니까. 자, 마찬가지로 여기는 원본이 도면층 4번에 있었어요. 그래서 없애니까 원본하고 4번이 같이 없어진 겁니다. 요게 차이점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간혹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도면층을 이동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프셋 명령 같은 경우는 도면층을 이동을 하지 않고 원본 객체를 바로 해당 원본 객체가 있는 도면층에 그릴 수 있다는 거 하나의 팁이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대칭 명령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대칭 명령은 명령이 미러입니다. 미러. M-I-R-R-O-R. 미러고요. 객체가 필요하겠죠. 자, 미러 명령은 MI예요. 가명이. 그리고 명령 리본에서는 여기서 찾으시면 되시고요. 자, 주로 대칭 명령 고수가 되시면 대칭 명령을 굉장히 자주 이용을 하시게 되시는데요. 자, 직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F8 직교 모드로 하고요. 자, 이쪽에서 이쪽으로 뭐 200, 이쪽에서 이쪽으로 200. 자, 이렇게 돼 있는 게 지금 어떤 모양이냐면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이 주로 이제 건축 제도나 이런 데서는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모양들을 이렇게 많이 만듭니다. 그러면 3점을 이용을 해서 시작점, 중심점, 끝점. 요건 아니네요. 호를 3점으로 하면 안 되죠. 시작점, 중심점, 끝점 옵션을 해줘죠. 시작점, 중심점, 끝점. 방향 바꿀 때는 컨트롤 키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문이 열리는 모습을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뭐 조금 문답게 그리려면 이쪽에도 이렇게 조금 문에 대한 벽 그림이 좀 있어야 되겠죠. 이런 정도 하면 될까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선.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 문을 여기다 그려놨는데 이걸 반대쪽으로 옮기고 싶다. 그럼 여기다 새로 그리는 게 아니고 그럴 때 이 리본 명령을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자, 대칭 명령을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자, 명령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IRROR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객체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요 문을 구성하는 게 지금 총 3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호까지 선택을 해줘야 돼요.
자, 선택이 완료됐으면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예, 이게 그 선택이 끝났다는 걸 표시를 해주고요. 자, 대칭선의 첫 번째 지점. 예, 원칙상으로는 여기 같은 경우 어디를 해줘야 돼? 여기 중앙선을 해줘야지 이쪽으로 반대로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선을 그려주면 아래로 그려지는 거고요. 요렇게 그려버리면 이쪽에 객체가 생기는 거예요. 거울을 어디에서 어디로 놓는지 그거를 잘 기억을 하시면 되시고요. 이 직선의 중간점 그리고 이 직선의 중간점 선택만 해주시면 자, 원본 객체를 지우겠습니까? 라는 명령이 나오는데 이거를 사용을 안 할 때는 원본 객체를 지워버리면 됩니다. 아니오를 누르시면 예, 복사하고 동일하게 사본이 생기는 거죠. 원본이 삭제가 안 되고 사본이 되는 거고 얘를 누르면 원본이 삭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문을 옮기고 싶었으니까 여기선 얘를 누르는 게 맞습니다. 자, 어떻게 됐죠? 문이 반대쪽에 가서 달린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되시는 거예요. 자, 요거 좀 지워볼게요. 이렇게 선택하고 지우고. 네. 자, 이제 4분 꼴만 남았네요. 원의 4분의 1입니다. 요거 어떻게 지금 미러 명령 다시 이용할 수 있는지 몇 가지 더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객체를 선택을 하고 미러를 해도 된다 그랬죠. 자, 선택을 했습니다. 대칭점의 첫 번째 점 지정. 자,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걸 가지고 원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끝났죠? 원본 지우겠습니까? NO 누르면 되고요. 자, 이렇게 된 경우에 이걸 다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서 해도 되고요. MI만 입력해도 되고요. 대칭선의 첫 번째 점 여기서부터 여기 원본 지우겠습니까? NO. 간단하죠? 옵션도 뭐 몇 개 없어요. 미러 같은 경우는 MI. 자, 객체만 선택을 하고 나면 객체를 선택하고 나면 스페이스바를 누르고요. 대칭선만 입력을 하면 됩니다. 대칭선 여기서부터 여기 NO. 지우겠느냐 안 지우겠느냐 이것만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대칭으로 모양을 만드는 게 보이시죠? 요거 이제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 게 대칭적인 구조에서 이쪽 절반 그리고 나고요. 난 다음에 그냥 뭐 편하게 복사해서 아래쪽을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칭적인 구조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여러 개의 객체를 복사해서 반전시키는 그런 명령이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굉장히 도면을 빨리 그리실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칭이 되도록 만들게 할 것이냐는 본인이 이제 그 도면 연습 도면들 많이 만들어 보시면서 하시면 대칭 명령 잘 이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지금 오프셋 명령 많이 이용되는 오프셋 명령하고 미러 명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